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이철규 사과, 자연농 그 사과를 농사짓고 자연농 쌀을 이렇게 재배하시는 이철규님을 모시고 같이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먹거리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중에 유기농, 자연농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유기농보다 훨씬 더 좋은 자연농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철규님의 그 소개와 그 여러 가지 제품들 그리고 그런 것을 먹었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건강이 되고 큰 행복이 되는지를 좀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북 의성에서 사과와 쌀을 주로 자연 재배로 농사짓고 있는 이철규 농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24년째 이제 농부이고요. 오래되셨네요. 네. 예. 그리고 아버님이 하시던 가수원을 같이 도와서 이제 하다가 이제 제가 좀 물려받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네. 농사 짓는 게 일반적으로도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농사를 짓면서 참 애로사항도 많고 우선은 돈이 많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열심히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는 그 이유가 혹시 동기라고 해야 되나요? 음, 네, 그게 어떤 부분이시죠? 음, 저는 농사의 시작을 자연과 또 농사 속에서 깨달음도 얻고 싶었고 또 하나님도 만나고 싶었고 네. 그래서 뭐 삶의 철학이나 또 인생의 어떤 목적을 찾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농사를 좀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 지으면서 하나님도 더 깊이 알게 되고 네. 또 삶의 의미도 더 찾고. 음, 네. 네, 아주 좋은 가치관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통 저도 어떤 물건,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어떤 제가 양봉을 하면서 벌을 키워도 최고의 꿀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욕심이 있는데 우리 이철규 님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쌀과 사과를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유기농이 최고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음. 그 자연농과 유기농의 차이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도 처음에는 아버님 하시던 사과 농사를 3년은 이제 저농약으로 농사를 지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과 농사가 무엇인지 이제 좀 경험하면서 정말 농약 안 치고 못할까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일본의 자연재배의 거의 창시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후쿠오카 마사노부라는 선생님 책을 읽고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연재배에 대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유기농 사과를 농사 짓는 분이 안 계셔서 제가 나름대로 요렇게 하면 유기농 사과가 가능하겠다라는 그래서 이제 시도를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어,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돈도 좀 벌었어요. 네. 그리고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데 거의 뭐 처음으로 이렇게 친환경 무농약 유기농 사과를 좀 팔아봤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정말 유기자재라는 네. 유기농에 쓸 수 있는 이제 균제라든지 충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치면 칠수록 사과는 깨끗해지더라고요. 유기농일지라도. 음, 네. 그래서 몇 년을 그렇게 해봤는데 근데 균제도 문제가 있지만 이제 충제도 거의 독초나 이런 약초에서 이제 추출하거나 그걸 아, 자연적으로 추출하면 더 좋은데 이제 화학적으로 좀 축출하는 게 많았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쓰고 또 사서도 써봤는데 그걸 쓰면서도 이런 것까지 꼭 써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 과일 나무를 주셨을 때 그때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그대로 사과를 키울 수는 없을까. 그래서 성경적으로 좀 더 하나님의 방법을 좀 찾고 싶었어요. 네. 정말 아주 대단한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 그 일본의 기무라 씨 혹시 아세요? 네, 네. 기적의 사과. 기적의 사과. 그 사과를 읽었을 때, 그 책을 읽었을 때 3년을 기다려야 먹을 수 있고 사과 스프 한 그 1인분에 20만 원을 주고 먹더라도 줄을 서야 되는 그런 그 사과를 참 그게 그 도대체 어떤 사과였을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김우라 씨의 이야기 속에서도 수년 동안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을 고생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자살까지 시도하다가 이제 그 사과를 이제 찾아내게 됐는데 이렇게 자연농 진짜 유기농 농약 한 방울 쓰지 않고 하시는 거죠. 현재 일반 농약을 화학 농약을 쓰고 네. 그 화학 농약을 한 방울 쓰지 않고 지금까지 해 오셨을 때 그 이렇게 힘들었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혹시? 네, 김우라 씨는 제가 농장에도 찾아가 봤고 또 교육도 여러 번 받아봤고 그래서 제가 유기농을 하다가 정말 김우라 선생님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5년을 했어요. 이제 식초 조금 치고 네. 그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종이 봉지만 씌웠는데 5년 동안 거의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네. 봉지를 쌌기 때문에 이제 사과는 깨끗한 것들을 좀 수확할 수 있었는데 잎이 네. 가을까지 가지 않고 여름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사과는 달려 있는데 네. 사과가 크지도 않고 맛도 없고 그래서 식초를 만들어도 사과즙을 만들어도 맛이 없어가지고 거의 버리다시피 한 적도 있고 조금 나을 때는 식초를 만들어서 좀 팔기도 했는데 네. 그 5년 동안이 저는 제일 힘들었고요. 고비였네요. 예. 네. 그래서 5년 이후에는 좀 나눴어요. 그래서 새로 이제 우리나라 토종 사과라고 하는 꽃사과 나무 뿌리에다가 이제 대목에다가 다시 접을 붙여서 네. 이제 새롭게 이제 나무를 심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해봤는데 그래서 지금 10년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유기농으로 하되 퇴비를 넣지 않고 네. 유기자재를 최소한으로 쓰면서 농사 짓는 것과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자연재배하는 것과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100% 성공은 못했고요. 작년에 이제 그나마 조금 수확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무들에서도 자연재배 사과를. 그래서 그거는 당도는 이제 네. 일반 무태비 유기농 사과보다 당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네. 그래도 약으로 먹었을 때는 괜찮아서 먹을만해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공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100% 자연재배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가능할지 네. 힘들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유기농으로 하는 것만도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기적이죠. 유기농으로 하는 데가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요, 지금 유기농은 그래도 나오고 있나요? 예, 한 70,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70 몇 농가가 됐고 많이 그래도 지금은 아마 무농약 유기농 포함하면 100농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직 자연농은 성공한 사례가 아직은 없네요. 그죠? 네, 도전하시는 분들은 여러 분 계시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일반 사과처럼 네. 정말 끝까지 잎이 붙어 있고 정말 깨끗하고 정말 맛있는 사과를 네. 자연 재배에서 성공한 건 아직 못 봤습니다. 아, 어쨌든 이제 앞으로 마음 놓고 소비자가 이제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하고요. 그 사과를 먹을 때마다 일반적으로 보기 좋고 크고 당도 높은 사과는 많이 구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항상 꺼림직한 것이 사과하면 농약 덩어리. 그 단어를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것 같았어요. 정말 사회에 있는 수많은 사과들이 제가 알기로는 수십 번에 걸친 농약을 맞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맞나요? 그렇죠? 수십 번. 그래도 그래서- 요즘에는 뭐 7회에서 한 15회 줄긴 네. 줄었네요. 네, 그 그래서. 정도 보시면 돼요. 네, 약이 더 독해진 건 아닌가요? 꼭 그렇다고 보긴 힘들어요. 네. 그래도 이렇게 유기농에 앞서서 이렇게 유기농의 선두주자로 이 사과를 재배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 사과를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건강을 얻게 되는 것을 참 많이 희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쌀에 대해서도 제가 듣고 저도 이제 여기서 먹어봤는데 좀 특별한 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쌀을 어떻게 재배하시는지에 대한 과정도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짧게라도 저희들은 쌀은 이제 자연 재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 그리고 저희들도 거의 뭐 쌀은 실패한 적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수확량이 단지 일반 유기농 쌀과 일반 쌀에 비하면 뭐 한 50%에서 한 20% 정도까지 와, 떨어진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논에다가 물을 겨울에도 담수를 해서 아, 이제 재배하면 조금 더 수확량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100% 기계를 쓰지 않고 하는 자연 재배는 네, 가능은 한데 이제 작은 면적은 할 수 있겠지만 이제 큰 면적을 사람 손으로 낫으로 수확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대부분 자연 재배 하더라도 이제 기계는 사용하고. 기계로 수확하는 거는 기계로 또 심는 네. 것도 기계로 주로 심고 있고요. 이제 음, 제가 이제 직파로 이제 몇 년째 조금씩 실험하고 있는데 예. 아직 전 이제 논에다가 이제 적용하진 않고 이제 직파가 네. 이제 조금 더 잘 되면 이제 좀 더 비용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자연재배 쌀값이 조금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퇴비와 비료를 전혀 쓰지 않고 물만 가지고 쌀을 농사짓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풀을 제초하기 위해서 우렁이를 넣기도 하고 네. 이제 안 넣기도 하고. 예, 그 많은 풀을 어떻게 감당하세요? 음, 풀이 나기 전에 물을 이렇게 깊이 담아 놓으면 네. 풀이 잘 못 나요. 예, 그렇게 하고 혹시 조금 나더라도 우렁이를 집어 넣으면 우렁이가 이제 다 풀을 다 뜯어먹고요. 먹고. 네. 그러면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계를 사용하나 손으로 하나 뭐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퇴비를 안 준다는 게 좀 충격인데요. 저도 쌀을 좀 짓지만 네, 퇴비를 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퇴비를 안 주고 자연농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대단한 방식인데 그럼 그 결론적으로 이 쌀을 키우고 그 쌀이 열매를 맺기까지 위한 영양분은 어디에서 이 공급을 받을 수 있죠? 벼가? 제가 작년에는 쌀을 가을에 수확하고 네. 이제 가만 놔뒀어요. 그리고 집만 수확할 때 썰어서 위에 덮어줬는데 거기에다 물만 넣었어요, 봄에. 네. 그랬더니 쌀을 수확하면서 떨어진 나락이 발화를 해서 저절로 이제 자란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분열을 해서 가을에 이제 수확을 좀 했는데 네. 거기에는 우렁이도 넣지 않고 한번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물만 좀 일찍 넣으니까
풀이 조금 나지만 그래도 벼가 못 자랄 정도는 아니었고 네. 그리고 또 기계로 벼를 수확할 만큼 풀도 괜찮았어요. 아, 근데 그 쌀은 완전 미율이 거의 100%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발화를 해서 자기가 자라서 자기가 열매를 맺은 것은 거의 쭉정이가 없이 아, 알맹이가 다 찼어요. 그렇구나. 예, 그러면서도 너무 통실통실하게 잘 연그렀고 네. 그래서 그 쌀은 거의 저만 먹고 있는데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직파를 하고 싶은 이유가 네. 때가 되면 자기 스스로 발화하고 직파라는 개념이 쌀을 그냥 뿌리는 거네요. 음, 아, 그럼 로타를 쳐놓고 그냥 뿌려가지고 올라와서. 네네. 아, 보통은 이제 모판에다가 모를 키워서 이안기로 이렇게 심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씨를 뿌리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제가 볼 땐 쌀이 네. 스스로 뿌리도 깊이 내리고 아, 또 자기가 열매를 맺을 만큼만 분열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 그래. 양은 일반 자연농하고 그 직파하는 자연농하고 수확량은 비슷한가요? 뭐 이제 일반 유기농이 100이라고 보면 네. 저희 집에는 이제 일반 자연 재배는 50% 정도 수확하고 거기에서 제가 직파를 자연 재배했더니 한 30%밖에 안 돼요. 터무니없는. 근데 이제 직파를 조금 더 이제 적정하게 네. 이제 한 개씩이 아니라 이제 전파를 하든 이제 흩어 뿌림을 하든 네. 이제 그 적정한 수준을 좀 찾는 것 중이고요. 그래서 네. 그게 찾게 되면 어쩌면 뭐 자연 재배 한 50% 정도 일반에 비한 50% 정도는 수확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연농으로 재배된 쌀을 우리들이 구입을 해서 좀 사서 먹을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여유분은 조금 있고요. 네. 기존에 해마다 드시던 분들이 드실 양에서 조금 여유분이 있습니다. 네. 네. 만약에 저희 구독자들이 이 쌀을 좀 먹고 싶다. 그럼 계약 재배로 하는 게 네, 원칙일까요? 저도 자연 재배 쌀은 거의 계약 재배를 해야만이 네. 나중에 저희들이 덜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1년 정도 드실 양을 예약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다음 해에 농사 네. 지을 것을 계획하고 그렇게 좀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이 쌀을 한 번에 한 가마를 계약을 했다면 다 가져다가 사서 집에다 보관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아니요. 네. 저희들이 주로 한 2주에 한 번씩 네. 이제 도정을 해요. 아, 집에서.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집 가까이 있는 도정 공장에서 주로 했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량은 하기가 힘들고 그렇죠. 몇 가마 정도 돼야 돼서 저희들이 작년에 일본에서 나오는 이제 현미 도정기를 네. 880만 원 주고 샀어요. 아, 비싸네. 그래서 네. 그래도 이제 뭐 색채 선별기라든지 이런 것이 딸려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색이 다른 거나 약간의 이제 알이 덜 찬 것들이 좀 들어가긴 해요. 네. 그래도 바로, 오늘 도정해서 오늘 보내면 내일 아. 아침에부터 드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한 2주 네. 많으면 4주. 아, 너무 진짜 놀랍네요. 그렇게 먹을 수만 있다면 최고의 영양. 그리고 현미가 이렇게 도정이 돼서도 기름이 스스로 이렇게 감싼다고 듣긴 했는데 뭐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바로 도정을 해서 짧은 기간에 먹을 수만 있다면 저는 최고의 영양진 쌀을 먹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뭐 다는 뭐 못 드실지라도 어쨌든 이런 쌀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사과가 있다는 거를 충분히 알고 좋은 사과와 좋은 쌀을 사서 먹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재배를 네.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서 드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사나 자연 재배나 이런 것들을 양성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저는 드셨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비싸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네. 너무 다른 걸 비해서 오히려 조금만 아끼면 이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다면 왜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아마 저와 같을 거예요.
돈 10만 원 한 가마 20만 원 더 비싸더라도 다른 거에 비해서 1년 먹는 양이 적기 때문에 최고 좋은 질을 먹을 수 있다면 아마 선택을 하는데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비를 쓰지 않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확량이 적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일반 쌀과 또 일반 유기농 쌀, 유기농 사과보다 수확량이 적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좋지 않은 퇴비를 넣는 것보다는 그것을 먹고 자란 쌀과 사과보다는 좋지 않은 것을 주지 않더라도 적게 수확해서 정말 생명이 되는 에너지가 좀 넘치는 사과와 쌀을 소비자들이 찾아주신다면 좀 비싸더라도, 그리고 농민들은 뭐 유기농행보다도 뭐 사실은 배 이상을 소비자 가격이 돼야 되지만 뭐 한 20% 30% 네. 예, 그 정도 더 받고 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소비자들께서 좀 감수해서 많이 찾아주신다면 저희들 같은 농부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